슈퍼사이클 오지 않았나요? 이게 메모리 쪽으로 안 왔을 뿐이죠. 근데 이제 메모리 쪽에 슈퍼사이클을 오려면 이제 결국 HBM 외 주문형 메모리 쪽이 더 뭔가 성장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래도 국산화 쪽에서 볼만한 업체들은 어닐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제 HPSP 같은 업체들이 향후에는 이제 좀 하이브리드 본딩이나 이런 쪽에서 수요를 볼 수 있고, 그리고 CMP 쪽에서 보면 솔브레인하고 동진 세미캠, 여기서 약간 국내 기업들이 수요를 볼 수 있는 회사들이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오늘의 특강을 맡은 이용수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 때문에 반도체 기술 발전이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미국의 제재 범위가 아닌 쪽은 열심히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게 28나노 이상급의 레거시 공정 쪽에 정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게 조만간 1, 2년 안에 팹이 30개가 넘게 생깁니다. 28나노 이상급. 그러니까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을 거의 레드오션화 시켜버리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단 공정도 생각보다 지금 SMIC라고 해서 중심꺼지라고 해서 이제 중국의 1등 파운드리 업체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7나노 성공했고요. 그리고 5나노까지 됐다라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물량 자체가 굉장히 적죠. 왜냐면 새로운 노광 장비, EUV 장비가 없이는 물량을 생산할 수가 없는데, 근데 어쨌든 자기들이 쓰는 군사용, 무기용 이런 쪽의 반도체는 5나노까지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투트랙인 것 같아요. 선단 공정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계속해서 기술 진보를 나아가는 거고, 양적으로는 결국 레거시 공정 쪽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 전 세계 레거시 공정을 다 먹어버리고 나중에 장악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해서 이런 회사들이 아직까지 수급으로 좀 더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바이오나 2차전지 그때 약간 버블 느끼셨잖아요. 그때 보면 코스닥 시총 탑10 안에 한 5개, 7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5개, 7개 반도체주가 못 들어와 있죠. 네. 그래서 수급이 HPSP나 르노공업,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이런 회사들한테 더 수급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회사들이 하는 게 기존의 전통 반도체 쪽도 많지만, 새로 신규로 뭔가 이렇게 하는 것들은 대부분 AI 쪽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유심히 보시면 아직까지 투자 포인트들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많이 올랐죠 이미. 한미 반도체가 단연 탑이고요. 글로벌 장비 회사가 됐죠.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는 건요, 이종 칩끼리도 붙이지만 반도체 메모리끼리도 붙이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칩에다가 미세한 구멍을 뚫는 거, 스루 실리콘 비아라는 TSV 공정이 필요하고요. 요거는 이제 미국의 램 리서치 같은 업체들이 거의 독점합니다. 그리고 또 표면에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파티클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깔끔하게, 그리고 높이도 단차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는 이제 CMP라는 공정이 필요해요. 화학기계적 연마라는 공정이 필요한데, 이런 쪽에는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국내 기업이 메인인 쪽이, 자, 요 웨이퍼를 만들어 놓고 붙이는 거, 칩하고 칩을 만들어 놓고 붙이는 거, 정확하게 얼라이먼트해서 붙이는 거, 요게 서멀 컴프레션으로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을 압력으로 붙이는데, 요 본더가 한미 반도체가 HBM 쪽에서는 세계 독점인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독점이 깨어지진 않고 있고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시총 5천억에서 무려 10조까지 올랐죠. 올라왔고,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아주 메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산화 쪽에서 볼만한 업체들은 어닐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제 HPSP 같은 업체들이 향후에는 이제 좀 하이브리드 본딩이나 이런 쪽에서 수요를 볼 수 있고, 그리고 CMP 쪽에서 보면 소재가 있습니다. CMP 장비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하지만 CMP 장비가 약간 칫솔이라고 생각하시면요, CMP 슬러리는 치약입니다. 아주 불산에다가 미세한 알갱이들이 들어가 있는 치약인데, 그거를 하는 게 솔브레인하고 동진 세미캠 같은 회사들이고요. 그리고 요 칫솔을 또 이렇게 재활용해서 쓰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FNS테크 같은 회사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HBM 쪽에 수율 이슈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지금 수율이 70% 내외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율을 높이는 쪽에 많은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검사, 계측, 테스트 이런 쪽에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들이 당연히 미국 회사겠죠. KLA나 온투 이노베이션이나 캠텍 같은 회사들이 수혜를 보는데, 여기서 약간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들이 오로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넥스틴, 그리고 뭐 고영, 뭐 인텍플러스, 뭐 이런 회사들은 좀 수혜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레벨 3 자율주행차가 되면요, 우리 예전에 피처폰이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것처럼 거의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레벨 3 자율주행차 레벨 4까지 가면 이제 뭐 바퀴 달린 스마트폰, 바퀴 달린 미니 서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쪽에 또 반도체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고, 기존의 차량 반도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레거시 공정으로 해서 수를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1000개, 2000개씩 막 써야 되는 거고, 지금 이야기하는 어떤 차세대 자율주행차 쪽 기술은 우리 모바일 AP 같이 굉장히 선단 공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이 퍼포먼스 어떤 컴퓨팅을 구현할 수 있는 AP들이 많이 필요해지고요. 그런 쪽이 이제 뭐 테슬라 자율주행차 기술이 뭐 그런 것들이죠. 고성능 AP를 몇 개를 써서 아주 이제 저사양의 칩들을 많이 대체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선단 공정을 쓴 차량 반도체 쪽이 또 중요한 수요 축으로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보다는 먼저 온디바이스 AI 쪽이 먼저. 네. 사실 뭐 차량 반도체도 온디바이스 AI이기 때문에 뭐 별개의 아이템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지금은 스마트폰의 AP 그리고 PC의 두뇌 칩, 이게 먼저 고도화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휴대폰 하나 컴퓨터로 바뀌었었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건데요. 자동차가 컴퓨터가 된다라는 건요, 이게 기존에는 우리가 탈 것이잖아요. 이동의 수단인데, 이게 우리가 운전대를 놓는 순간 이제 여기는 완벽한 공간 컴퓨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가 우리한테 주는 굉장히 큰 변화, 일이나 우리 엔터테이닝이나 이런 쪽에서 미치는 변화들이 굉장히 클 거고요. 그래서 그런 쪽을 무시하면 안 되죠. 사실 뭐 디바이스 수로 보면 스마트폰이 연간 12억 대고 자동차는 신차가 한 8,500만 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크게 구매하는 게 주택이잖아요. 그 다음 크게 구매하는 게 자동차입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디바이스라고 볼 수 있죠. 슈퍼사이클 오지 않았나요? 엔비디아 주가 보면 뭐 저점 대비해서 8배가 올랐으면 슈퍼사이클이 왔죠. 이게 메모리 쪽으로 안 왔을 뿐이죠. 근데 이제 메모리 쪽에 슈퍼사이클을 오려면 이제 결국 HBM 외 주문형 메모리 쪽이 더 뭔가 성장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HBM의 확산, 그리고 이제 온디바이스 AI용 주문형 메모리의 뭐 성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했듯이 그 네. 메모리는 언제 좀 반등을? 커머디티 쪽이요? 기존에 이제 우리 네네. 전통 메모리? 네. 작년 3분기부터 반등을 했다고 봐야 되고요. 4분기부터 가격이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관심 없을 뿐이죠. 네, 시장은 지금 네, 뭐 AI 쪽에 뭐 관심이 있고 전통 메모리 쪽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전통 메모리 쪽은 결국 내구 소비재하고 직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PC하고 스마트폰 그리고 일반 서버 쪽이 이제 좀 중요한데, 그런 쪽은 아직까지는 AI에 비해서 뭔가 상대적으로 뭔가 올라오는 게 더디죠. 네. 시작점은 일단 챗GPT가 공개됐을 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고 봐야 되고요. 그게 2022년 11월 챗GPT가 처음 공개됐을 때 그게 쇼킹했죠. 그래서 지금 뭐 1년 한 5개월 정도가 이제 지속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요게 사이클이 더 일단 한 2년 정도 사이클,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사이클로 보는데, 여기서 더 가려면 인프라 가지고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온디바이스 AI가 필요합니다. 미래는 밝게 보고 있어요. 희망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도 뭐 삼성전자가 이번 사이클에서 굉장히 많은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지만, 결국 그래도 뭐 SK 하이닉스 쪽 밸류 체인에서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내 넘버 3 반도체 회사가 지금 한미 반도체가 됐거든요. 네, 시총이 뭐 이제 10조 가까이 되는 회사가 됐기 때문에, 자, 이런 회사들이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보는 뷰는요, 이제 주가 사이클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업황 사이클은 앞으로 더 남았어요. 내년도 좋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주가 사이클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올 상반기가 한번, 네. 왜냐면 하반기에 중요한 정치 이벤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정치의 해입니다. 요즘에 왜 정치의 해가 중요하냐면요, 이게 글로벌 밸류 체인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커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우파가 잡냐, 약간 중도가 잡냐, 이에 따라서 굉장히 글로벌 밸류 체인이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쪽, 그리고 가자, 뭐 이런 쪽에 전쟁하고 있는 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불확실성, 시장이 싫어하는 불확실성을 한번 녹일 만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걸 녹이고 다시 AI로 갈 거라고 봐요.
AI로 갈 거라고 보는데 굳이 이제 그런 혹독한 조정을 지금 들어와서 두들겨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상반기까지만 철저하게 뭔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기존에 수익 많이 나 있는 그런 주식들은 굳이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 비중을 뭐 줄이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요. 그래서 일단 하반기 한번 조심하자. 하반기 기회가 오면 그때 또 우리가 미리 공부해 놓고 좋은 기업들이 좋은 가격이 오면 그때 또 보자. 이런 주의입니다.